아이를 바꿔치기 한 건 바로 당신이에요? 내 남편의 아버지가 사실은 내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비가 내리던 밤 11시 강남의 고급 빌라 앞이었습니다. 나는 우산을 쓰고 서 있었지요. 그날도 늘 그렇듯 남편과 아내가 함께 집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온한 부부였지만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내는 늘 단정했습니다. 단발머리에 고급 맞춤 원피스, 은은한 향수. 하지만 그날따라 눈가에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남편은 모르는 듯 했지만 나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접으며 무표정하게 서 있던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재벌가 안주인,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인물이었지요. 오늘 병원 다녀온 결과는? 그녀의 첫마디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듯 잠시 멈칫하다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뭐 특별한 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 이상하네. 왜 이렇게 애가 단질 않았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나는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날 밤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아내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5살 난 딸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엄마 품에 파묻혔지만 아내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머니가 원래 좀 예민하시잖아. 아내는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속마음은 이미 들켜버린 듯 했지요. 나는 느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숨겨진 두려움과 비밀을. 며칠 뒤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이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내가 묻자 남편은 말없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친자 확인 검사 의뢰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흐르는 불빛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나는 절대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던 시간, 집안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지요. 아내는 부엌에서 아이의 아침을 준비했지만 젓가락을 쥔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시어머니는 무척 단호했습니다. 아내의 미소 따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지요. 며칠 전 남편이 가져온 친자 확인 검사 의뢰서가 아직도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 위의 활자가 칼날처럼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아내는 그 서류를 부숴버리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자. 더는 미룰 수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지요. 나는 그 순간 남편의 시선이 아내에게 꽂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확인하고 싶은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불 꺼진 복도에서 나는 조심스레 그녀의 방을 엿보았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꼭 안은 채 속삭였지요. 엄마는 절대 널 버리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나 눈물로 얼룩진 그 얼굴은 마치 오래전부터 감춰온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는 듯 보였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우연히 아내의 화장대 서랍 속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출생신고 서류가 들어 있었는데
이름과 생년월일은 분명 딸의 것이었지만 부모란에는 낯선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아내는 서류를 급히 다시 감추며 나를 노려봤습니다. 이건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요. 특히 남편에게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과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 너머 어두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그러나 눈빛만은 매섭게 살아있던 그 남자. 그는 아내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우리 아이를 돌려줘. 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현관을 울렸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우리 아이를 돌려줘. 아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당혹스러웠고 시어머니는 불길한 예감을 감추지 못한 채 날카로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누구요, 당신은? 남편이 물었습니다. 낯선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친부다. 순간 공기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지요.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인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아파트 앞에 모여들었고 온라인 뉴스 헤드라인에는 이런 제목이 떴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불륜 출산 의혹. 나는 그 기사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회사 동료들조차 나를 은근히 피하는 듯했고 주위 이웃들은 속삭였습니다. 그 집 역시 뭔가 있더라. 며칠 동안 아내는 외출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웃었지만 아내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눈물이 터질 듯 했지요. 남편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말해요. 나를 이렇게 바보로 만들 거예요? 아내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마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물고 서 있는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내 손으로 이 집안을 지켰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욕을 먹게 하다니 널 며느리로 받아들인 건 내 인생 최악의 실수야. 그녀는 아내를 집 밖으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를 내치셔도 좋아요. 하지만 제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애가 내 아이인지조차 의심스러운데 내가 왜 지켜야 하지? 그 순간 집안의 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손에 한 장의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다. 출생신고 원본. 당신들이 숨기려 했던 진실. 종이를 펼친 순간 남편은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분명히 아이의 이름과 친부로 낯선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울부짖으며 그 종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안 돼. 그건 보여주면 안 돼.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기자들이 그 장면을 찍고 있었고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재벌가 스캔들, 상속자 논란 폭발. 나는 느꼈습니다. 이제 단순한 가정사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주목하는 스캔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아내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친자 검사하자. 이번엔 내가 거짓말할 수 없을 거야.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그녀가 밤늦게 몰래 전화를 걸어 누군가와 속삭이는 모습을. 계획대로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끝장이에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내가 몰래 전화를 걸던 그날 이후 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아이와 함께 평온한 척 지냈지만 밤마다 누군가와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았지요. 그 목소리 끝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남편은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친자 검사를 강행하기로 말이지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이제야 눈을 떴구나. 내가 그렇게 감싸던 여자가 결국은. 검사 당일 병원 VIP실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지만 어른들의 눈빛은 모두 칼날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목을 잡고 말했지요. 오늘은 피하지 마. 끝까지 가자. 그러나 바로 그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샘플 채취 직전 병원에 경찰이 들이닥친 겁니다.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울먹이며 경찰에게 매달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제 아이를 빼앗으려고 해요. 제발 지켜주세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언론은 또다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아이 강제 분리 시도. 여론은 아내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집안 너무하네. 애 엄마한테서 아이를 빼앗으려 해? 역시 돈 많은 집은 다르다니까. 남편과 시어머니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기 직전 아내가 화장실에서 은밀히 전화를 걸었던 것을요. 마치 모든 걸 계산해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결과는 남편의 친딸이었습니다. 남편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분명히. 시어머니는 종이를 찢어버릴 듯 움켜쥐고 씩씩댔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뭔가 조작했어. 하지만 여론은 이미 아내 편이었고 남편은 점점 주저앉아갔습니다. 아내는 그 순간만큼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았습니다. 그 미소가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결과라는 것을요. 며칠 후 우연히 아내의 서류 가방을 본 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거기에는 병원 원무과 도장을 찍은 또 다른 서류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검사 샘플 대리 제출 외부인 명의. 즉, 아내는 아이의 샘플을 바꿔치기 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뒤집혔습니다.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 아내는 단지 거짓된 결과를 이용해 상황을 뒤집었을 뿐이라는 것.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다른 진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서가 몰래 건넨 녹취록에서 믿기 힘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는 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제 아내의 친동생이기도 합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의 불륜 상대가 알고 보니 아내의 배달은 오빠였던 겁니다. 아이는 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제 아내의 친동생이기도 합니다. 녹취록 속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귀를 의심했고
시어머니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아내를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이제 다 알았다. 감히 우리 집안을 이렇게 욕보여?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지킬 겁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라도요. 며칠 후 집안은 폭풍에 휘말렸습니다. 언론은 연일 재벌가 금기 스캔들이라며 떠들어댔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친족과 부적절한 관계, 상속 전쟁에 휘말린 아이, 진짜 아버지는 누구? 남편은 회사에서도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사들은 회의 자리에서 은근히 비웃었고 주가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는 점점 술에 취해 돌아오곤 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못 믿겠어. 당신도, 어머니도. 아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었지요. 밤마다 집을 빠져나가 은밀히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한강변에서 만난 인물은 다름 아닌 그 낯선 남자, 아이의 친부라 주장했던 사내였습니다. 당신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아내가 다그쳤습니다. 약속대로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비밀을 다 폭로하겠어. 남자는 협박하듯 말했고 아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요. 대신 내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요. 나는 그 장면을 목격하며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속이는 동시에 그 남자와도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 무렵 시어머니 역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유언장을 수정하려 했습니다. 상속에서 아내와 손녀를 완전히 배제하고 모든 지분을 남편에게 몰아주려 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비서는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부인,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누군가 법무팀에 접근해 유언장 원본을 조작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점점 모든 것이 뒤엉켜갔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더 이상 믿지 못했지만 아이를 향한 애정만은 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이 방 앞에서 매일 밤 서성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넌 내 딸이야, 맞지? 제발 그렇다고 말해줘. 그러나 아내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폭발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대기업 회장실에서 폭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몰래 병원에서 뛰쳐나오는 CCTV 영상. 그리고 그 아기 팔목에는 지금의 딸과 똑같은 출생 표식이 있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겁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게 거짓이었다. 아내는 흔들림 없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바꿔치기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당신들이 평생 감춰온 더 큰 비밀 때문이에요. 순간 조명이 번쩍이며 플래시 세례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서류 한 장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당신들 재벌가의 진짜 상속자 증명서예요. 이 아이가 아니라. 그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서류를 낚아채 갔습니다. 피투성이 얼굴로 등장한 인물. 그건 바로 오래전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의 이복형이었습니다. 진짜 상속자는 나다. 피투성이 얼굴로 나타난 이복형의 외침은 회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남편은 얼어붙은 듯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 살아있었어? 그 목소리에는 충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숨죽인 방청객들은 모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복형은 서류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건 위조가 아니다. 친자 DNA와 회장의 친필 서명이 담긴 원본이다. 아버지는 나를 후계자로 정했다. 순간 아내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순간을 알고 있었던 듯 차분히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돌아왔군요. 이제 게임은 진짜 시작이에요. 그날 이후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에 휘청거리며 회사에도 제대로 출근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비밀리에 변호사들을 불러 모아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아내는 그 틈을 타 딸과 함께 언론을 상대로 인터뷰를 준비했지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래야만 제 아이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지키려는 것이 단순히 아이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권력의 중심에 오르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 나는 서재에서 은밀한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이복형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온다고 해서 모든 게 내 것이 되는 줄 알아. 난 이 집안을 피로 지켜왔다. 피로. 아니, 어머니 당신이야말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잖아.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방 안의 공기는 살벌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였다는 사실 말이지요. 남편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는 술에 절어 벽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누구도 못 믿겠어. 형도, 아내도, 어머니도. 그리고 아이의 방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제발, 넌 내 딸이라고 해줘. 제발. 하지만 아내는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 당신 딸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남편의 마지막 희망까지 꺾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폭풍의 전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복형은 전 언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다. 이 집안의 썩은 진실을 밝히겠다. 시어머니는 이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고 아내는 오히려 그 회견을 기다리는 듯 태연했습니다. 모두가 서로 다른 목적을 품은 채 한 시각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갑자기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미친 듯이 집안을 뛰어다니며 외쳤습니다. 우리 딸, 내 아이를 돌려줘. 남편은 허둥대며 경비실에 달려갔지만 이미 아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착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먼저 움직였군. 순간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섬뜩했습니다. 아이를 찾고 싶다면 내일 기자회견에 나와라. 거기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다. 나는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죽은 줄 알았던 전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를 찾고 싶다면 내일 기자회견에 나와라. 거기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다. 죽은 줄 알았던 회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은 전화기를 떨어뜨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은 누구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아이의 옷가지를 끌어안고 울었고 남편은 술을 들이켜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그리고 다음 날 운명의 기자회견장이 열렸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 수십 대의 카메라와 기자들, 긴장한 이사진, 그리고 초대받지 않은 수많은 방청객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회장의 등장. 정각이 되자 무대 위로 휠체어를 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전 회장이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나를 죽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밝히러 왔다.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연 회장을 폭발적으로 뒤덮었습니다. 회장은 손을 들어 올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남긴 유언장과 상속 문건 모두 조작되었다. 그 배후에는 내 아내, 즉 이 집안의 안주인이 있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감히 나를. 회장은 이어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내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약에 독이 섞여 있었지. 그리고 그 약을 건넨 사람은 내 아내였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고함쳤습니다. 살인 미수였다는 겁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 회장을 죽이려 했다고? 시어머니는 부르르 떨며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그러나 회장의 증언은 이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내가 숨겨둔 진짜 상속자는 따로 있다. 모두의 시선이 아내와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말할 건가요? 당신이 왜 제게 그런 부탁을 했는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딸 그 아이야말로 내 친딸이다. 순간 회장은 폭탄 같은 진실을 터뜨렸습니다. 너는 나의 숨겨둔 딸이자 동시에 내 며느리다. 연 회장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즉, 아내는 남편의 아내이자 동시에 그의 이복 여동생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금지된 관계였던 거야. 아내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몰랐다고요. 시어머니는 절규했습니다. 이런 더러운 진실이 어디 있어. 이 집안은 이제 끝장이야. 그러나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내 진짜 상속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 아이, 내 손녀가 모든 걸 물려받을 것이다. 그 순간 연 회장 뒤편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펑!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의 가슴팍이 붉게 물들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카메라는 그대로 그 장면을 생중계했고 기자들은 아수라장이 된 연 회장을 빠져나가려 아우성이었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채 무대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총을 쥐고 있던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총을 쥔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린 순간 연 회장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전 회장은 휠체어에서 굴러 떨어지며 붉은 피를 토했고 기자들의 비명과 카메라 셔터 소리가 뒤엉켰습니다. 남편은 총을 쥔 채 얼어붙은 눈빛으로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다 망쳤어. 나도, 우리 집안도 모두 다. 아내가 울부짖으며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에요? 제발 총을 내려놔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했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남편은 체포당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괴물이라고? 아니, 우릴 이렇게 만든 건 이 집안이야. 전 회장은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또다시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분위기는 애도의 장이 아니라 전쟁터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굳은 얼굴로 유산 변호사와 속삭였고 이복형은
회장의 유언장을 손에 쥔 채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 장의 서류가 공개되며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모든 재산은 나의 친딸, 그리고 그 아이에게 상속한다. 순간 연회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남편은 살인미수로 구속되었고 시어머니는 살인교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남은 것은 아내와 아이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유산의 주인이 되었지만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어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군요. 하지만 나는 끝까지 지켜냈어요. 내 아이만은. 그러나 나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조차도 아직 모든 비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밤늦게 아내는 몰래 서류 하나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지요. 아내는 불길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영원히 묻어야 해. 그래야 내 아이가 살 수 있어.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마지막 희미한 비밀도 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마지막 날.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는 길에 나는 낯선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멀리서 아이를 똑바로 응시하는 한 남자. 그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곧 돌아올 거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야. 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아내가 과거에 숨기려 했던 또 다른 남자였으니까요.